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알게 모르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외아들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어린 시절부터 늘 곁에서 지켜보며 지원해왔습니다. 진로 선택, 취업, 결혼까지도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생각해준 건 알지만 나는 늘 답답했어.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는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들을 오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엄마라는 이유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아이의 자기 결정력이 저하되고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모의 간섭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사회에 나갔을 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약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 자신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1. 아이의 인생에 집착하지 않기. 내 모든 것에서 내 삶으로.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아이가 최우선이었고 모든 순간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떠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자랑스럽고 기쁘기도 하지만 가슴 한편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오지는 않나요? 아이를 위해서 라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뒤로 미뤄둔 적은 없었나요? 1. 취미, 친구 관계 등 마음 깊이 묻어둔 진짜 나가 있지는 않나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의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너를 위해서야 라며 선택을 제한하는 일이 정말 아이의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부모의 경험과 지식은 분명 소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한다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여러 번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꿈은 음악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제 가치관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할 뻔했고 부모와의 관계에도 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여행을 떠나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기.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부모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이들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자식 관계가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의 새로운 유대입니다. 2. 부모의 걱정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다. 사랑과 간섭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아이가 몇 살이 되든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혼자 고민을 안고 있지는 않을까? 늘 신경이 쓰이고 가능하면 손을 내밀어 돕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자유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니?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부모의 말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를 듣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무엇을 해도 걱정을 사는구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려 하면 할수록 아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부족하면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이직하고 싶어, 독립하고 싶어 라고 상담해 온다면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라며 곧바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심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선택지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직을 고민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위험 요소나 준비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길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안 된다, 고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확실한 의견을 전하는 것 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안 돼, 가 단순히 부모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소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아이는 힘들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립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부모가 걱정할까 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아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있어.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의지해도 돼. 하지만 너라면 괜찮을 거야. 내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 균형을 잘 맞춰 나갈 때 부모와 아이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3. 부모의 과한 보호가 아이를 힘들게 한다. 진정한 도움은 지원이 아닌 자립이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로서 돕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특히 부모 자신이 힘든 시절을 겪었다면 우리 아이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심지어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이 과연 아이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요? 어떤 3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정규직을 갖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불안정한 수입을 벌고 있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부모가 지원해 주었고 처음에는 잠깐만 도와주세요 라고 했지만 점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없어도 부모가 도와줄 테니 괜찮아. 힘들면 부모에게 부탁하면 돼.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그는 점점 도전하려는 의욕과 자립하려는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부모는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아이를 약하게 만든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는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즉,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겪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무조건 돈을 지원하면 아이는 어려울 때 부모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직하고 싶어요, 독립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그래? 라며 바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안정된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움이 아니라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난 체크 표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체크 표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봤어? 지난 체크 표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이런 질문을 통해 아이가 직접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취업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할 때까지만 도와줄게 라던 부모도 반년, 1년이 지나면서 점점 생활비 지원이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봐. 우리는 너를 응원하지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역할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경제적 지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이 자립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의존을 키우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난 체크 표시 지원할 때는 반드시 기한을 정한다. 지난 체크 표시 지원받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면 아이도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부모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하면 결국 자신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돕다 보니 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부모도 자녀도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힘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돈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체크 표시, 용돈을 줄 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 지난 체크 표시, 돈의 가치와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이런 작은 교육이 쌓이면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아이를 과하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지원은 따뜻한 배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결국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은 지난 체크 표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지켜보는 것. 지난 체크 표시, 아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부모는 지금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그것이 정말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4. 부모의 과도한 도움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다.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빼앗지 말자. 부모라면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당장 도와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본능적인 감정이며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과연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자란다면 장차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대신 해결하면 아이는 책임감을 잃는다. 어떤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실수를 했습니다. 계산착오로 가게의 매출에 영향을 미쳤고 그는 어떻게 하지? 점장님께 혼나는 거 아닐까? 라며 걱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즉시 가게에 전화해서 대신 사과해 줄게. 점장님께 부탁해서 이번만 봐달라고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안도했지만 이런 대응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책임감을 갖기 어려우며 어려움이 닥치면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이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즉, 부모가 지나치게 보호할수록 아이는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라. 부모가 즉시 개입하면
아이는 실패해도 부모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점점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한 체크 표시 바로 도와주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세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실수를 한 자녀에게 내가 가게에 전화해 줄게. 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점장님께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또한 사과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지만 네가 점장이라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처음에는 불안하더라도 실수를 했을 때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면서 책임감과 대처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라며 혼내는 것이 아니라 진한 체크 표시,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해? 진한 체크 표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진한 체크 표시, 실패해도 괜찮아. 진한 체크 표시, 몇 번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 진한 체크 표시,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성인이 되어서도 실패는 성장의 일부다 라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손을 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무 도움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조언과 지원이 꼭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한 체크 표시 문제를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고 진한 체크 표시 다양한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진한 체크 표시 아이가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조언, 부모의 역할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시각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부모가 즉시 손을 내밀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당신은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내용을 통해 부모의 도움이 성장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을 막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부모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모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행동,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간섭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부모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아이의 인생에 관여해야 할까요? 어떤 순간에 손을 놓아야 하며 언제 아이를 지지해 주어야 할까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면서 더욱 좋은 육아의 방향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